1973년 6월 만원권 지폐가 처음 발행됩니다. 당시 만원권의 가치는 얼마나 대단했냐면 초등학교 교사 한 달 월급이 2만원대였을 정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마치 100만원권짜리 최고액권 화폐가 생긴 셈이죠. 그만큼 당시 만원권 한 장의 위상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통화량이 늘어났고 물가도 상승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만원권 지폐의 가치는 과거와 비교해 많이 낮아졌고 이제는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작은 화폐 단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1973년부터 지금까지 광의통화, 즉 M2는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1973년 6월 당시 M2는 약 1조 5,290억 원이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인구를 5천만으로 가정하면 한 사람당 만원권 3장만 가지고 있으면 나라의 시중 통화량을 충당할 수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2025년 4월 현재 M2는 무려 4,241조 원으로 50년 사이에 약 2,800배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당 만원권 8,482장을 가져야 나라의 시중 통화량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며 이런 통화량의 증가 속도를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통계를 통해 보면 돈의 양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과거 만원권의 위상과 가치가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깨닫게 되죠. 사실 한국 현대사에서 통화량은 거의 끊임없이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국가 주도의 산업화와 경제 개발로 은행 신용 공급과 시중 자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후 IMF 외환위기 직전까지도 신용 팽창과 함께 통화량은 계속 늘어났고 2000년대 이후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 과열 속에서도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통화량 증가는 특정 정부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 성장의 그림자이자 동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역대 정부 중 통화량이 가장 크게 늘어난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다시 설명하면 만원권이 처음 발행되던 1973년 당시 M2는 1조 5,290억 원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9년 10월에는 8조 1,667억 원으로 늘어났는데요. 이 정권 말기 6년 동안만 통화량은 5.34배, 퍼센트로는 434%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전두환 정권을 보면 1980년 8월부터 시작해 1988년 2월에 끝나기까지 7년 6개월 동안 통화량은 11조 2,384억 원에서 73조 8,208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6.57배, 퍼센트로는 557% 증가한 셈입니다. 결국 1973년부터 1988년 사이 박정희와 전두환 정부 15년 동안 한국의 통화량은 무려 48배 증가했고 퍼센트로는 4,727%가 늘어났습니다. 이 기록은 한국 경제사에서 가장 급격한 통화량 증가 시기로 꼽힙니다. 다음 정부들의 통화량 추이를 비교할 때 이 시기의 폭발적 증가세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2월에 임기를 시작해 1993년 2월에 마쳤습니다. 1993년 2월 당시 M2는 218조 2,045억 원으로 5년 동안 통화량이 2.95배, 퍼센트로는 195%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김영삼 정부 시기 IMF를 맞으면서도 통화량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1998년 2월 M2는 558조 2,850억 원으로 5년 동안 2.56배, 퍼센트로는 156% 증가한 셈입니다. 같은 보수 정권이라 해도 박정희 전두환 시절과 비교하면 통화량 증가 속도는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태우와 김영삼 정부 10년간 M2는 73조 8,208억 원에서 558조 2,850억 원으로 늘어났고 배수로는 7.56배, 퍼센트로는 656% 증가했습니다. 이번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진보 정권 10년의 기록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흔히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통화량이 폭주해 경제가 파탄나고 결국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 퍼뜨리는데 실제 통계는 어떨까요? 김대중 노무현 진보 정권 10년 동안 1998년 2월 M2는 558조 2,850억 원에서 2008년 2월 1,321조 3,306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배수로는 2.37배, 퍼센트로는 137% 증가했을 뿐입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처럼
통화량이 폭주해 경제가 망한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수정권 9년 동안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기간의 통화량은 약 84% 증가해 2017년 3월 M2는 2,437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역대 정부의 흐름을 살펴보면 통화량은 꾸준히 늘어났지만 정부가 거듭될수록 증가폭은 점차 둔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과 다르게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임기였던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통화량이 5년 만에 약 50%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며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고 정권 재창출 실패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50% 증가폭 역시 과거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극단적이라 보기 어렵고 특히 박정희 전두환 정부 시절의 통화량 폭증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인플레이션 상승률 데이터를 보면 1960년대와 1970년대가 가장 살인적인 인플레를 겪던 시기입니다. 당시 화폐 가치의 하락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매년 물가가 20에서 30% 가까이 오르던 시기였죠. 흔히 70년대의 물가 상승은 오일 쇼크라는 국제적 여파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당시 통화량 증가폭을 보면 돈의 양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였다는 것도 감안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박정희 정권 시절의 통화량 증가폭조차 티끌과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쉽게 말하면서 널리 통용되는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한국이 아무리 통화량을 많이 늘렸다고 해도 감히 따라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광의통화 M2의 증가폭이 차원이 다르게 증가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할 때 쉽게 입에 꺼내면 안 되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의 최근 10년간 M2 증가 추이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10년간 M2가 약 2억 7,400만 배 증가했고 퍼센트로 따지면 274억% 증가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유튜브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사실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키가 180cm에서 190cm로 늘었다면 딱 그만큼만 커 보인다 말해야지 180에서 190이 된 사람 보고 키가 100m가 됐네 1000m가 됐네 이러면 어쩌자는 건지. 또 싱크대에서 수도꼭지를 잠깐 틀어놨는데 집안과 마을 전체가 온통 물바다가 됐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판단력과 시야를 흐려서야 되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반면 한국은 1973년부터 지금까지 M2가 약 2800배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전략적으로 통화량을 관리해온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970년대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금리가 낮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연일에서 3%대에 머물며 안정된 상태입니다. 통화량 팽창이 베네수엘라처럼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튜버들은 한국은 베네수엘라라는 공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튜버들은 언제든지 거짓말과 조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믿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 이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거죠. 적어도 이 채널을 보는 분들은 그런 거짓 선동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